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고 우리가 사례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부산 환경공단에서 시행한 태양광 또는 신재생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지 활용 태양광 발전, 세 번째는 산업단지에서 하는 태양광 발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상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산 환경공단입니다. 환경공단에는 수영사업소, 강변사업소, 남부사업소, 녹산, 중앙, 해운대, 또 정관, 기장, 서부사업소, 위생사업소, 그 다음 생곡사업소, 명지사업소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이렇게 수영사업소 같은 경우는 뭐 태양열, 태양광, 태양열, 뭐 소수력, 바이오가스 뭐 이런 거 등등이 이제 사업소마다 여러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이제 시범 경영, 운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하수 처리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 소각, 또 열병합 발전 이런 거 하죠. 그 단지 안에를 좀 더 이제 환경을 조금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태양열을 극탁 난방이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 그다음에 풍력 발전기, 이제 소수력 발전기, 그다음에 뭐 하수에 있던 열을 이용하는 폐열 이용, 그다음에 소화되는 가스를 이용한 뭐 열병합 이용 시설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지금 그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환경공단에서 태양광 발전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고민을 했던 주안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구조물을 어떤 구조물로 할 것인가 하는 건데, 구조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태양광 모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모듈을 어떻게 해야 돼? 집에다가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고정을 해야 됩니다. 고정 구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고정 구조물의 종류는 이제 고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변 고정식이 있고 추적식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고정식은 말 그대로 딱 고정된 거예요. 이거 불변입니다. 불변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변 고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축이 보통 한 개의 축입니다. 한 개의 축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제 바꾸느냐 하면은 이제 계절, 이거는 뭐 분기가 되겠죠. 분기 또는 뭐 월별로 지금 여기 돼 있는 이 각도를 약간 올렸다가 또 약간 내렸다가 할 수 있는 이제 1축, 그러니까 오는 요 축으로만 이제 회전을 해서 이제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월입니까? 6월 달이죠.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 고도각이 보죠. 한 60도 정도 될 거예요. 60에서 한 70도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럼 해가 높게 뜨니까 모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낮춰야 되겠죠. 12월 달 같은 경우 한 35도 정도 됩니다. 그럼 35도 같은 경우 태양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모듈을 이렇게 딱 세워야겠죠. 그래야 이제 90도가 나오면서 이제 최대 효율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변 고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별로 얘를 이제 레버 같은 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각을 세웠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방식. 추적식은 말 그대로 우리 해바라기처럼 추적식이 되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동이고 이걸 서라고 하면은 해가 여기서 떠서 요로 지잖아. 그죠?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지평선에서 봤을 때
지평선에서 봤을 때 해가 지평선에서 떠서 쭉 올라서 이제 사람 위로 최대 높은 각도, 이거 우리가 남중했다 하죠. 태양이 이제 남중했을 때 최대 고도각만큼 떴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뭡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뜨면은 뭡니까? 태양광 모듈 각도가 요 상태에 있다가 결국에는 점심때가 되면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저녁때가 되면 서야 되겠죠. 왜냐면 낮았다가 높았다가 다시 낮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고, 태양광 모듈의 각도가 동쪽을 봤다가 점점 돌아가서 서쪽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태양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원리가 이제 고정식과 가변 고정식, 추적식을 나누는 이제 기준입니다. 고정식의 장점으로는 설치 단가가 이제 저렴하다, 가장 싸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장 염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은 고장에 우리가 바로 대처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 엄청 무겁잖아요. 이게 수십 톤이 됩니다. 이 정도 구조물 같은 경우는 수십 톤이 되기 때문에 고장 났을 때 일단 고장도 잘 날 뿐더러 고장도 잘 나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이제 고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추적식이나 가변 고정식을 본 적은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흔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효율이 높다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이 좀 가볍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효율이 낮겠죠. 왜냐면 얘는 동서남북,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태양의 방위각도 추적이 안 되고, 태양이 지평선에서 떠서 남중했다가 다시 또 지평선으로 지는 태양의 고도각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이 낮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의 효율을 우선 이제 100으로 봅시다. 비교를 위해서 100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가변 고정식이 있습니다. 가변 고정식 같은 경우는 추적식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고정식보다는 당연히 비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고장 염려가 없다. 왜냐면 이 회전을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장 염려가 좀 적다. 고정식에 비해서 효율이 조금 높은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추적식보다는 효율이 좀 낮은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 추가로 설치 단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중 뭐 3회라고 했는데 뭐 몇 회가 될지는 모르죠. 내가 좀 더 자주 바꾸고 싶다 하면 12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조금 뭐 여름 겨울 2개만 나누겠다 이러면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누군가를 불러와서 내가 하든지, 뭐 내가 해도 뭡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한다, 이런 단점이 있죠. 효율은 5%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적식은 발전 효율이 가장 높다. 발전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투자비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하는 장점이 있지만 설치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근데 설치 면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추적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못해요. 왜냐면 얘가 돌아야 되잖아요. 얘가 돌아야 되니까 옆에 걸거치면은 이제 받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면적이 좀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구동축에 대한 동력이 발생하고 또 구동축에 대한 점검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겁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기름칠을 막 해줘야 되는데, 그 역시 이제 인건비 발생이 되겠죠. 효율은 한 115%. 고정식보다 한 15% 정도 효율이 상승합니다. 선정 여부가 잘못되어 있는데 고정식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물 선정함에 있어서 또 어떤 주안점이 있었는가 하는 건데, 용융 아연 도금을 했다. 왜냐면은 지금 그 환경공단 같은 경우 하수처리 시설은 여러분들이 침전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면은 뭐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냄새가 많이 나요. 여기 보면은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이 오염 물질들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나는 그런 그 가스들이 있거든요. 이 가스들이 금속들을 엄청 부식을 많이 시킵니다. 가보면은 이제 철들이 녹이 많이 쓸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융 아연 도금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뭐 이게 아니라 이제 도장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부식물 생성이 잘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은 이제 5655kW, 약 한 5.6MW 정도 했고요. 상당히 이제 설치를 많이 했고, 그래서 발전량이 17년도에 한 7,567MWh 정도 발전을 했습니다. 태양열 같은 경우는 한 60MWh. 얘는 뭐 킬로칼로리를 이제 메가와트아워로 이제 환산했겠죠. 뭐 소수력은 14MWh. 그다음에 연료전지 9064MWh. 그다음 폐기물 6469MWh.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은 매년 이제 거의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농촌 태양광 설치 사례입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알려지게 되었냐, 보급하게 되었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촌이 이제 고령화되고 또 이제 3D 업종 이제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농촌 농가 수익이 사실 많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식량을 100% 이제 외국에 의존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 내부적인 농촌 생산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농민들의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제 부수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마련해 준 것이 이제 농촌의 태양광 발전을 조금 유도를 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한국형 FIT 제도라고 해서 설치 용량 이제 100kW 미만인 농가, 이제 농업인인 경우에는 이제 100kW 미만을 할 경우에는 이제 FIT 제도라는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30kW 미만을 해야 되고요. 농업인 같은 경우는 100kW까지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해서 나오는 발전된 전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장기로 약 20년 동안 이제 매입을 아주 비싼 가격으로 이제 매입을 해주는 사업을 이제 한국형 FIT 제도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RPS 제도와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RPS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서 뭐 A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발전이 되겠죠. 발전이 되면은 전봇대로 이제 전기를 보낼 겁니다. 예, 전기를 이제 발전시켜 보내겠죠. 그러면 여기 전기 계량기가 있어요. 계량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계량기 숫자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요금 내듯이 검침을 합니다. 검침을 하면은 킬로와트 아워, 몇 킬로와트 아워만큼 발전했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SMP라는 것은 이제 한전에서 전기를 사주는 금액이고요. REC라는 것은 이제 공급 인증서라고 합니다. 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남부 발전, 예를 들어서 남부 발전, 뭐 서부 발전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가 있으면은 이런 발전소에서 대형 발전소에서 신재생을 제외한 에너지로 발전한
만큼의 일정 퍼센트를 신재생으로 발전을 의무화시키는 사업이 이제 RPS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부발전이나 서부발전 같은 곳에 이거 뭐 원전이나 아니면은 뭐 화력발전 이런 거 하기도 바쁜데 태양광 발전소 막 일일이 지어가지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에서 발전한 것을 마치 자기들이 발전한 것처럼 이제 이 권리를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거를 100 뭐 메가와트 아워만큼을 이제 신재생을 제외한 다른 에너지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올해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의무화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은 10메가와트 아워만큼을 우리 태양광이나 아니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이런 발전소를 막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이런 A 태양광 발전소라는 곳에서 당신이 발전한 발전 공급 인증서를 우리한테 파시오. 마치 우리가 발전한 것처럼 써먹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매입하는 것을 우리는 REC라고 합니다. REC. 한전에서 전력을 사가는 것을 우리는 SMP라고 하고요. 발전한 공급 인증서를 판매하는 것을 이제 REC라고 합니다. REC. 이해되셨나요? REC, SMP와 REC.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FIT 제도를 어떻게 이제 계약을 하는가? SMP와 REC, SMP 플러스 REC 고정 가격으로 20년 기한.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사는 SMP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REC가 예를 들어서 뭐 600원이다. 이러면은 두 개 합쳐가지고 1,600원에 내가 1kWh만큼 신재생으로 발전했을 때 1,600원으로 이제 20년 동안 매입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FIT 제도라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2018년도 고정가격 낙찰의 평균가는 1 SMP와 1 REC를 합한 것이 184원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단위가 좀 잘못됐네. 네. 어쨌든 184원이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 금액을 하는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이겁니다. 그 SMP는 고정이에요. 바뀌지 않아. 근데 RE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토지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잖아요. 토지가 막 국토가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부지에 했을 때는 가중치 이거 일반 부지에서 가중치를 1 또는 1.2 정도를 줘요.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건물 옥상의 경우에는 1.5를 줍니다. 그러면 아까 SMP가 예를 들어서 95원이고 REC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은 95 플러스 100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상에 했다. 이러면 1.5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150원에다가 95 더하면은 245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RPS 제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맨 땅을 쓰지 말고 태양광 발전한다고 막 밀어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에 설치를 해서 국토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자 하는 취지에서 REC 가중치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가중치 1.2를 받을 때 매입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202.2원. 그 다음에 1.5를 냈을 때 이렇게 228.9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옥상 위에다가 내가 우사 위에 소 키우는데 우사 위에 태양광 발전을 예를 들어서 99kW를 했다. 그러면은
99kW, 하루 평균 3.5시간 발전, 365일, 여기다가 228.9원, 요 금액을 곱하면은 2,89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촌의 어떤 발전 사례인데요. 발전해서 전기를 팔고 밑에 있는 부지는 이제 다른 용도로 이제 활용을 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치했을 때는 이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밑에를 쓰기가. 그래서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영농형 태양광이 뭐냐면은 이제 논 위에다 하는 겁니다. 논 위. 이게 왜 가능하냐. 이제 벼의 광포화점인데요. 빛을 이렇게 많이 쬐면 많이 쬐일수록, 그 벼의 광합성량이 증가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 증가를 해버리면은, 이 광합성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벼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일조 시간을 하루 종일 다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조금 가려도, 벼의 수확량에는 크게 이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이제 서로 나눈다 해서 솔라 쉐어링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가려버리면 안 되니까 태양광 발전으로 한 30%를 넘지 않는 정도, 이 정도로만 이제 태양빛을 이제 공유하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벼를 키우고요. 예, 벼고 위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하겠죠. 그러면은 해가 뭡니까? 해가 여기서 떠가지고 여기로 지면은 그림자가 요렇게 졌다가 일로 넘어오면은 그림자가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그 방향이 이쪽 이렇게 요렇게 바뀌겠죠. 바뀌니까 그림자가 항상 이쪽에만 그림자가 지는 게 아니라 그림자 지는 위치가 계속 돌아가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서 지는 시간에 따라서 어쨌든 벼들이 골고루 빛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간격을 충분히 준다면, 충분히 줘가지고 이제 해가 이렇게 이동을 함에 따라서 그림자가 음영이 계속 지는 게 아니라 하루 지속적으로 이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벼의 수확도 가능하고 이렇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제 발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충북 청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97.9kW급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주소는 청주시 상당구 우남리라는 곳이고요. 설치는 1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비 용량은 이제 97.92kW고요. REC 가중치는 논이기 때문에 1.2를 줬습니다. 1.1을 줬고요. 모듈은 이제 340W. 그러니까 이 한 장이 340W라는 말입니다. 인버터는 20kW 3대, 25kW 2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요거 합하면 뭡니까? 20 곱하기 3 플러스 25 곱하기 2 하면은 60, 50, 약 110kW 되죠. 인버터 용량은 대충 맞아야 됩니다. 설비 용량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했을 때, 실제 수확량을 조사해 보니까, 19년도에 약 한 2톤 정도의 벼를 수확했는데, 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17%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총 수익은 어떻게 됐냐 한번 보겠습니다. 농작물 수확은 원래 농사만 지었을 때는 한 200만원 정도의 이제 수입이 생겼는데, 태양광을 했을 때는 이제 166만원으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지만, 태양광 발전으로 약 2,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니까, 총 수익은 한 2,666만원 정도의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수확량은 감소합니다만, 농가의 소득 수준은 훨씬 증가하겠죠. 이렇게 돈을 버니까. 물론 뭐 투자비가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연간 벌어들이는 이제 수익은 이렇게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북 보성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농사만 지었을 때는 한 123만원 정도가 나왔지만, 영농용 태양광을 했을 때는 여기는 이제 수확량이 거의 줄지 않았어요. 태양광 발전으로 668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순수익은 한 790만원 정도의 이제 순수익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만 지었을 때보다는 한 6.4배 정도 이제 수익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전북 진안군에 있는 97.2kW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여기는 이분이 이제 고추 농사를 하시다가 내가 나이도 먹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이제 고추 농사를 태양광 사업으로 이제 바꿨는데요. 고추 농사에서 200만원 벌다가 태양광 발전해서 2,400만원 정도 이제 수익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어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고추 농사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이제 투자비가 훨씬 비싸긴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융적인 관점에서의 비용 분석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어떤 그런 과제라는 것이죠. 꼼꼼하게 살펴봐야 이 농민들이 정말 좀 행복하게 그래도 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입니다.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은 이제 RPS 사업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S&P와 REC라는 어떤 요 수익인데요. 아까 FIT는 하면은 무조건 최고 비싼 금액으로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는 게 FIT 사업이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FIT 사업을 거의 못 받아요. 30kW 미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FIT 사업을 받지 못합니다. 입찰을 해야 돼요. 매년 내가 적정선의 금액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낙찰이 되어야 단가가 결정됩니다. 훨씬 FIT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고요. 대신에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맨땅 논 위에도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이 가중치가 좀 낮았지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옥상 위겠죠. 위일 테니까 1.5로 REC 가중치가 이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극대화되고 또 에너지 사업을 이제 유치하기가 조금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조권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설치하기 조건이 좀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어떤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잠재량은 한 3272MW급이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보급 목표는 한 2290MW 정도 된다 하는 것. 일반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보다는 약 한 2.5배 정도 이제 떨어지고요.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훨씬 작겠습니다. 왜냐면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설치한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이제 아산 공장인데요. 설치한 용량은 약 6MW급입니다. 6MW 엄청 큰 이제 용량이죠. 보통 1가구가 3kW 사용하니까 뭡니까? 6MW는 6000kW니까 약 한 2000가구를 이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용량입니다. 6MW는. 그렇다. 그래서 아산 공장에 이제 시공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깔끔한 어떤 옥상이었지만, 시공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태양광 모듈이 쫙 다 덮은 겁니다. 옥상을.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 수익이 증대되었다 하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다른 어떤 부수적인 장점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이 주변에서 요 아파트에서 보는
아파트에서 보겠죠. 귀뚜라미 공장을 보는 어떤 미관적인 효과. 실제로 보면은 미관적인 효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 옥상이었는데, 지붕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게 되면은 조금 미관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뭐가 있냐면은, 여름에, 뭡니까? 지금 여름에 해가 탁 뜨면은, 바로 복사에너지가 쏟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뜨겁겠죠. 옥상이 뜨거워서, 이 공장을 이제 식히는 이제 냉각에너지가, 냉방 부하가 클 텐데, 태양광 발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쏟아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태양광 발전이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꾸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공장 천장 쪽으로는 열을 그만큼 많이 못 보내기 때문에 냉방 부하가 감소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공장이 시원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냉방 에너지가 충분히 이제 절감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난방 부하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는데, 원래 그 설치하기 전의 난방 부하보다 설치하고 난 뒤의 난방 부하가 조금 더 이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난방부의 부하가 또 저감된다는 걸 알았는데, 여기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겨울철에 그 난방 부하가 증가되는 것은 이쪽으로, 이 지붕 쪽으로 이제 열 손실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이때 열 손실은 대류열 전달, 대류,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찬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장 지붕에서 어떤 열이 이렇게 바람에 대류열 전달이 돼갖고 이제 손실이 되겠죠. 근데 태양광 모듈이 이렇게 다 막아 놓으니까 이제 바람이 그렇게 충분히 많이 못 불어주게 되고, 풍속이 이 표면에서, 지붕면에서 풍속이 훨씬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뭐 대류열 전달 그 효과가 조금 더 많이 이제 저감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냉방 부하는 당연히 이제 저감됩니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을 지붕에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지붕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 고도가 높잖아요. 보통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태양 고도가 높습니다. 해가 높게 뜨잖아요. 그죠? 그럼 옥상을 바로 이제 태양 직사광선이 때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집 안으로 열기가 들어오면은 여름철에 더워 죽어. 사람이 집 안에 있으면은 더워 죽는다고. 근데 이제 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뭡니까? 이 밑으로는 그림자밖에 안 들어오겠죠. 그림자밖에 안 들어오니까 냉방 부하가 충분히 이제 저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량항의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인데요. 얘는 이제 옥상 임대형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옥상은 넓은데 굳이 이제 옥상을 별도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옥상 좀 빌립시다. 내가 발전 사업하고 당신한테는 얼마씩 돈을 줄 테니 노는 옥상 좀 빌려주시오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옥상 임대형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광량항 1단계 같은 경우는 준공이 2011년에 됐는데, 설치 용량은 2.292MW, 한 2.3MW 정도 되고요. 연간 임대료는 메가와트당 1,5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2.3MW급이니까 뭡니까? 3천만원에 한 3,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1년에 한 3,500만원 정도 주고 태양광 발전을 이제 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제 수익은 내가 가져가고 임대료는
광양 항에다가 우리가 이제 주는 거죠.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준공이 됐는데 설치 용량은 1.1메가와트급이고요. 임대료는 메가와트당 2천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1.1메가와트니까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이제 임대료를 준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임대 사업이 참 아이디어는 괜찮은 사업이긴 하지만 내가 옥상 빌려가지고 태양광 발전 설치해놨는데 혹시나 그게 사업이 부도가 난다거나 그래서 누군가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럼 태양광 발전 모듈은 뭐 누구 소유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쟁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광양항 1, 2단계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전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항만 어떤 이 창고 같은데 지붕을 태양광 발전으로 다 덮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냉방, 난방 부하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 어떤 부수적인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채광판이 있을 때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렇게 좀 채광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이제 배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지붕 같은 경우에 있는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덮는다고 여기다가 피스나 볼트를 채우려면은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그 멀쩡한 집에 이제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누수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샌드위치 패널에 일단 홈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홈이 있을 경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렇게 홈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태양광 모듈을 거치하는 클램프, 요렇게 생긴 클램프를 여기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멍을 안 뚫어도 되니까 누수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이 훨씬 적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요런 것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을 어떻게 이제 보호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제 수상 태양광 발전입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은 어떤 부력체 위에다가 어떤 구조체를 두고 태양광 모듈을 이제 물 위에 세우는 거죠. 이렇게 물 위에다가 물 위에 세우고 이렇게 앵커를 들어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되고 여기서 발전된 전기를 이제 수중 케이블 통해서 육상으로 보내는 어떤 이런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물 위에 같은 경우는 공간이 꽤 넓지만 많이 이제 놀겠죠. 여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 위에다가 이거 띄워가지고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풍호에 있는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청풍호. 그래가지고 충북 제천시 한수면 북놀이 일원에 있는 청풍호에다가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이제 올린 거야. 그래서 설치 용량은 3000kW, 약 3메가와트급 정도 되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수면 같은 경우는 이제 육지하고 달라서 REC 가중치는 1.5를 줍니다.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보령댐 수상태양광, 합천댐 수상태양광입니다. 이렇게 생겼다. 마치 양식장처럼 생겼죠. 얘 마찬가지로. 육상 태양광과 이제 수상 태양광을 비교한 겁니다. 육상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부지 매입하고 임대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다. 땅값이 너무 비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목공사 등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조물이 필요하고요. 설치비는 한 메가와트당 한 15억 정도 지출이 이제 필요하고요. 집안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발전 효율이 이제 떨어진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밀어서 할 경우에는 이제 환경훼손의 우려가 크겠죠. 아무래도 뭐 중금속이 어쩌니 뭐 이런 부분은 너무 좀 과장된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환경오염은 녹지 자체를 훼손시킴에 따라서
오는 어떤 그런 환경 훼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에 반해서 수성태양광의 장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유유수면을 활용한다. 노는 그 수면, 그러니까 수면을 활용한다 하는 것이죠. 뭐 하천, 호수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목공사 같은 게 필요 없겠죠. 무리하니까. 대신에 얘를 물에 띄울 부력체를 설치해야 됩니다. 단가는 당연히 좀 더 비싸겠죠. 한 25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땅보다는 물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발전 효율이 조금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의 반사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산란파에 의해서 발전 효율이 좀 증가한다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사량을 참고로 일사량을 직달과 산란으로 나누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란광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다. 왜냐면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물을 만나면은 이제 반사가 되니까 반짝반짝하게. 그래서 반사된 광이 태양광은 모듈을 때리게 되면은 그 추가적인 이제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효율이 좀 더 높다. 그 다음에 어떤 장점으로 봤을 때는 환경 훼손이 비교적 적다.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많이 쬐게 되면은 이제 물 수온이 올라갑니다.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뭡니까? 녹조, 적조 이런 게 생기죠. 녹조, 적조 이런 게 생기죠.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 돼서 이제 수자원을 좀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어류 서식지 및 산란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넓은 면적으로 설치할 때는 어떤 산소 공급 등의 순기능을 이제 저지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식성 환경에 상시 노출될 경우에 어떤 수질이나 수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서 설치하는 프레임형, 그 다음에 이렇게 부력일체형,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어떤 각도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추적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과제는 RPS 사업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요즘에 또 뭐 좋든 싫든 핫한 어떤 그 주제이기 때문에 RPS 사업에 대해서 한 장 내외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이번 주 과제이고요. 우리가 수업은 이제 이걸로 마지막이죠. 이걸로 마지막인데, 레포트는 마지막 레포트 채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종합해서 업로드를 시켜 드릴 거고요. 지금 그 기말고사는 우리가 대면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 범위는 전 범위고요. 전 범위고 시험 문제는 제가 내드렸던 레포트를 문제로 조금 해서 조금 뭐 바꾸든지 해서 그 위주로 레포트 위주로 일단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테니까 이때까지 썼던 레포트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고 어떻게 뭐 시험 준비를 하면 될지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이 있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재밌는 강의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쉬운데요. 여러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학기에 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만나게 된다면 제가 좀 이번 학기에 부족했던 부분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이번 학기에 온라인 강의를 처음 해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참고 들어주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쨌든 기말 시험 때 그때 처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